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공자는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가르치며 물의 겸손함과 유연함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유와 겸손의 미학, 그리고 물처럼 유연하게 사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알아보세요. 물은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어떤 그릇이든 담기며 상황에 맞춰 흐릅니다. 공자는 이러한 물의 유연함이야말로 삶에서 본받아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게 만듭니다. 유연함은 단순히 타협하는 것을 넘어 변화에 적응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에 갇히기 쉬운데 물처럼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은 결코 힘으로 대항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바위를 깎아내는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유연함은 결코 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인함과 지혜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물처럼 사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변화가 두렵다면 물처럼 순응하며 흐르는 삶의 방식을 떠올려 보세요. 물의 유연함은 삶의 예상치 못한 굴곡을 기회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강조한 물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언제나 아래로 자신을 낮춥니다. 공자는 이런 물의 겸손한 태도가 인간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위나 경험에서 오는 자만심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존중받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처럼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겸손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자는 겸손한 사람은 세상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강조했습니다. 물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겸손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어 나이 들수록 빛을 발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겸손은 우리가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물은 흐르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이를 피해 가거나 넘습니다. 공자는 물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쳤을 때 물처럼 유연하게 적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에 맞서 억지로 부딪히는 대신 물처럼 흘러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람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물처럼 사는 태도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를 강요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맞게 대처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유연함은 삶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물처럼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하루 중 자신을 돌아보며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나 산책 같은 작은 습관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유연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과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큰 흐름을 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며 유연하게 대처해 보세요. 매일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했는가? 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를 물처럼 여유롭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유로운 태도는 삶의 품격을 높이고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소소한 실천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는 결국 더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처럼 사는 사람은 삶의 굴곡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유연함과 겸손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물처럼 사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유연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겸손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처럼 살기 시작하면 삶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 태도는 우리를 삶의 중심에 세우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성장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물처럼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물이 가진 유연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겸손과 유연함은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상선약수의 태도는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유연함과 겸손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물처럼 여유롭게, 겸손하게 삶의 흐름에 적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유연함과 겸손의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50대 이후로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거나 아침에 피곤함이 가시지 않은 경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는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숙면이 어려운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감 가득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 첫걸음을 함께 해보세요. 수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깊은 잠을 잘 때 몸은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고정시키며 다음 날의 집중력을 준비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수면 부족은 면역력 약화,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과 세포가 재생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조절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면이 나이가 들수록 왜 어려워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숙면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고 생체 리듬이 약해집니다. 이는 잠들기 어려워지고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경제적인 걱정, 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편치 않아집니다. 밤이 되면 조용한 환경에서 이런 생각들이 더 선명해져 잠을 방해하죠. 세 번째는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고 낮잠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습관은 밤의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내부의 시계가 약해지면서 수면 시간도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일상적인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또한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건강 문제,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이나 배뇨 문제가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외부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숙면은 우리의 내부 요인뿐 아니라 외부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침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조명이 너무 밝거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기기 사용도 문제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블루라이트로 인해 뇌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과 약물 복용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카페인 섭취나 특정 약물은 밤에 깨어있게 만드니 조심해야 합니다. 침실에 불필요한 소음이나 공기가 탁한 환경도 숙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전자기기의 알림 소리나 침대 옆에 두는 밝은 LED 조명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조정하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숙면을 돕는 일상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생체 리듬을 고정시키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제한하고 하루 동안 적절한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는 숙면을 도와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더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는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녁에는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침실은 오롯이 잠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소음을 차단하세요. 침구는 편안한 소재로 선택해 몸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필터나 조명을 활용하세요. 숙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조명을 따뜻한 색감의 전구색으로 바꿔보세요. 또한 암막 커튼을 사용해 아침빛을 차단하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변화는 우리의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을 푸는 활동도 숙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전 명상이나 복식 호흡으로 하루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을 이완시켜줍니다. 또한 수면을 돕는 자연 요법이나 멜라토닌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침실에서 향기로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향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면 체온 조절이 되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꾸준히 실천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꾸준한 노력이 숙면을 만듭니다. 숙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와 노력이 쌓여야 더 나은 수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면 루틴을 만들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수면의 질이 좋아질수록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잠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수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아침에 훨씬 더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변화를 느껴보며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꿀잠으로 맞이하는 건강한 노년은 인생의 행복입니다. 숙면은 단순히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팁을 하나씩 실천하며 더 나은 수면을 경험해 보세요. 50대 이후의 삶이 꿀잠을 통해 더 활기차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 빼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나와 같은 사람이 대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하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고독감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막막하시죠? 하지만 70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퇴직 후에도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퇴직 후의 불안과 준비의 중요성. 퇴직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통장 잔고, 건강, 그리고 고독입니다. 아무리 성실한 직장인도 퇴직이라는 현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건 준비입니다. 퇴직 후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은 선배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70대 선배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준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막연히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남긴 조언을 함께 살펴보시죠. 이제는 준비를 통해 막막함 대신 기대와 설렘을 가져볼 시간입니다. 또한 퇴직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첫 걸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은 행동으로 바꿀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2. 건강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 퇴직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70대 선배들은 50대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매일 걷는 습관과 치아 관리는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6개월 이상 걸리고 치아가 부실하면 영양 섭취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시죠?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건강을 위해 투자하세요. 건강 관리에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허리, 다리, 눈 같은 부위는 젊을 때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게 시작해보세요. 좋은 건강은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은 긍정적인 정신 상태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균형 잡힌 삶의 시작은 건강에서부터입니다. 3. 경제적 안정 자립을 위한 준비.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선 미리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 후 대출 상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선배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연금 설계를 통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대출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돈을 잘 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여행, 취미, 배움 같은 활동에 투자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70대 이후에는 소비 욕구가 감소하지만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은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저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준비가 노후의 여유로운 삶을 만듭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소득원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불안감을 줄여주는 만큼 경제적 준비는 평온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4. 고독 극복 인간관계와 활동의 재설계. 퇴직 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닌 외로움입니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70대 선배들은 지역 커뮤니티와 취미 활동에 참여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부 대화를 늘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요가, 수영, 탁구 같은 스포츠는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는 노력을 계속해야 고독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자원봉사 활동도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독은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줄어들고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독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대화 한마디도 외로움을 덜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5. 퇴직 후의 마인드셋 설렘으로 전환하기. 퇴직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바꿔보세요. 퇴직 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70대 선배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설레는 고민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정년을 100세로 생각하며 활동적인 삶을 이어가세요. 작게나마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세요. 설렘과 기대는 당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험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즐기며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 보세요.
인생 후반전도 충분히 멋지게 꾸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일 뿐입니다. 건강, 자금,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모두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70대 선배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도 괜찮을까요? 사실 우리는 친구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잊곤 합니다.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깊은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양보다 질이 왜 중요한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깊이 있는 연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며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깊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조언을 주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든든한 지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시간을 아끼고 집중할 대상을 줄이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결정이 됩니다. 둘째로, 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친구를 갖는 것보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깊은 유대감을 가지는 것이 더 큰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큰 변화를 겪을 때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이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숫자가 많은 친구들은 종종 이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셋째로, 깊은 관계는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얕은 인간관계는 때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위안을 줍니다. 이런 친구는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진심으로 도움을 주며 판단 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관계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넷째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적은 수의 친구와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억지로 유지했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오랜 친구와의 시간을 늘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감정적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다섯째로,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입니다. 젊었을 때 사귄 친구와 나누는 추억,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한 시간들은 그 어떤 새로운 관계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나눈 여행의 기억이나 가족 행사에서 함께 웃었던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존의 깊은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추억들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여섯째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목적이 변합니다. 젊을 때는 네트워킹이나 사회적 인정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나이가 들수록 진정성 있는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더 명확히 하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닌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일곱째로, 깊은 관계는 삶의 위기 순간에 진정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소수의 깊은 친구들은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정신적,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덟째로, 인간관계는 정신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는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친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도 높여줍니다. 깊은 유대는 우리가 나이 들어도 삶의 활력을 느끼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홉째로, 소수의 친구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삶의 활력을 높이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는 더 적은 친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나이 들수록 더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소중한 관계를 되돌아보고 더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건강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근육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들을 하고 계신가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영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단백질 섭취는 더욱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단백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력 저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피로감을 더 자주 느끼게 되며 질병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첫째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혹은 두부 샐러드를 곁들인 식사를 하거나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 닭가슴살 혹은 콩류를 추가하면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또는 프로틴바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근육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여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의자에 앉아 스쿼트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 근육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이때 단백질 섭취는 운동 후 30분 이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셋째로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특히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단백질 보충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단백질 보충제가 있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근육 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빠르게 흡수되는 유청 단백질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식사를 통해 얻는 자연적인 단백질 섭취가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넷째로 단백질 섭취뿐 아니라 전반적인 식단 균형도 유지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 더 높은 흡수율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지방은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같은 식품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식단이 단백질이 체내에서 더 잘 활용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식사 전후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이 건강해야 이동 능력이 유지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감소증 예방과 체력 유지를 위해 단백질과 운동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의 식단과 생활 습관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또한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에 포함된 아미노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주요 원료로 작용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생산을 도와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백질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단백질 섭취는 뼈 건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칼슘 흡수를 도와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고단백 식단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와 함께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운동 모임이나 요리 교실에 참여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고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해보세요. 이 모든 노력은 스스로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